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3일 오전 7시입니다. 미국에서 외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대통령, 두 번째가 국무장관, 세 번째가 상원 외교위원장입니다. 근데 상원은 지금 민주당이 장악했습니다. 의석수는 50대 50으로 갔지만은 부통령이 상원 의장 역할을 합니다. 이제 곧 신임 외교위원장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밥 메넨데스 상원 의원입니다. 물론 민주당이죠. 이분이 어제 이 조선일보와 화상 통화를 했는데 이 화상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판했습니다. 이분은 정치인이니까 외교관처럼 말조심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뭘 비판을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축하한다고 한 말을 딱 물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서 한국을 지켰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아주 분노가 쓰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처럼 나오기 힘든 건데 이걸 보면은 딱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벼르고 있다는 느낌이 와닿습니다. 실망스럽고 걱정된다. discouraging, concerning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메넨데스 자기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중국이 홍콩인들에게 한 일, 대만에 가하는 위협 등은 정말 우려스럽다. 중국 공산당의 그런 역사에 크게 기뻐할 일이 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창건에 축하를 보낼 일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저거는 그 중국 공산당이 6.25 때 불법 남침을, 불법 개입을 해가지고 북진 통일을 앞두고 있던 한국인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끼쳤죠. 일사후퇴, 이산가족이 다 이게 중국 공산당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아버지가 그때 중국 공산당군의 남하를 피해가지고 남한으로 피신해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내몬 중국 공산당 100주년에 축하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축하를.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과 미국인들이 분노는 또 다를 겁니다. 미국인들은 그 중공군을 막기 위해서 싸우다가 5만 4천 명이 여기서 전사를 했는데 그 심정이 이러려고 우리가 당신 나라를 지켜줬느냐 하는 이 말은 폐부에 그냥 그대로 꽂힙니다. 이 메넨데스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인공지능과 안면인식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디지털 전체주의를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에도 지금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시진핑을 띄워주기 위해서 프레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보통 아부라는 뜻인데 띄워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가 세계나 한국과 공유하는 가치가 아니란 점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점잖은 충고네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를 지금 좋아한다는 뜻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문재인 당신은 전체주의라는 가치를 중국과 공유하고 싶으냐? 이러려고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 좀 섬뜩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려고 한국이 중국 공산당과 손잡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한국의 방어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맞서 반드시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파괴적인 6.25 전쟁 후에 한국을 강한 나라, 믿기 힘든 경제적 호랑이로 만들었던 그 원칙들을 옹호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중 간의 대결에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유한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 반부패, 분쟁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 인권 같은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한 문제다. 참 얼마나 미국 사람다운 충고입니까? 우리 편을 들으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가치, 인권, 법치, 평화, 이런 원칙을 한국이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아주 고차원의 충고입니다. 비판을 해도 이렇게 비판을 해야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 미국 정치인들의 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정치인이. 우리가 아는 한국인들은 항상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인권을 준수하며 국제 질서, 법치,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시장을 믿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본다면은 한국이 역사의 어느 편에 서고 싶은지 알게 될 것이다.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중국 편에 설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당신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개성에도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런 걸 원하고 있다면 문재인 정권이 아직 바이든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외교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일들은 전부 김정은을 정당화해주고 그를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인물에서 수용 가능해 보이는 인물로 만들어주었다. 트럼프가 했던 위험 부담이 많은 개인적 외교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다. 어떻게 이런 역사를 알면서도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재앙을 부르는 길이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충고를 한다면 미국에 저주를 보내는 거다. 미국이 재앙을 향해서 가라고 충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에 저주할 일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 말 공포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도 그는 문 대통령이 그것이 도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보의 흐름은 보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가 그들 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미국 외교의 주춧돌로 격상시킬 것이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 참 저승사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저승사자. 문재인 정부가 항상 원했던 대북 제재 완화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주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관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있다. 만약 북한이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국제 사찰을 받으려 한다면 제재 해제나 현 수준 유지를 포함해 여러 가지 대응을 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김정은에게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한 사람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데 이 사람은 지난달에 미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사태가 발생하자 YTN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미국을 약올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훈계할 상황일까 의문이 든다고 한 데 대해서 또 조선일보 기자가 짓궂게 이걸 또 물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메넨데스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은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본질은 아니다. 어두운 날이었지만 미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제도들은 굳건했고 폭도들은 미국민의 뜻을 뒤집지 못했다. 한국에 훈계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의 슬로건인 같이 갑시다는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한국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그 가치들을 한국민들이 지킬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에게도 말했지만 한국이 일본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위안부 문제의 깊은 상처를 한다면서도 북한과 중국을 모두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한국 간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일일이 옳은 말입니다. 이분 하는 이야기가 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이 밥 메넨데스 의원은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촉할 듯 합니다. 뉴저지주에서 3선 한 사람입니다. 3선. 그리고 현재는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데 곧 아마 며칠 안으로 상원 위원장이 됩니다. 이분은 쿠바 출신입니다.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뉴욕에서 태어나 뉴저지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바이든도 외교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외교 경험이 정치인으로서 외교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이고 세계 지도자들을 거의 다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교에 관한 한 가장 역대 미국 정부 역사상 가장 강팀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강팀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사기극의 핵심 인물인 정의용 씨를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을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오늘 이 미국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의 말을 통해서 대충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가장 아픈 말. 우리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답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